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지체 높은 양반가의 이대감에게는 집안 식솔들이 모두가 귀하게 여기는 무녀동남 외동아들인 성강이라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강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은 3대 독자로 이대감은 그런 성강이를 애지중지하며 키웠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성강이를 아끼는 마음이 도를 지나쳐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헌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으니 먼저 태어난 형들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고 성강이마저 그리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대감은 그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대감은 조선 팔도에서 귀하디 귀한 약재들은 모조리 구해다 성강이를 먹였고 곧불에 걸려 작은 기침이라도 하는 날에는 고을 최고의원을 불러들여 병을 낫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귀한 약재를 구해다가 먹인다 한들 병치레는 일상이라고 할 만큼 알아누웠고 심지어 어릴 적 세상을 떠날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도 있었기에 약관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대감은 노심초사하며 성강이를 돌보았지요. 아버지, 소자 한양을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성강은 이제는 어엿한 사내가 되었지만 아버지인 이대감이 한사코 집 밖을 나서지 못하게 하였기에 성강은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글 공부만을 하며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성강이가 아는 세상이라고는 아래 것들에게만 전해 들은 게 다였으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집을 나서 세상으로 나가 눈에 담아 봤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기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인 이대감에게 고하였던 것이었죠. 뭐라 했느냐? 한양이 어디라고 가려는 것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려거든. 썩 물러나거라. 그러지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소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시끄럽다. 썩 물러가래도. 이대감의 강경한 모습에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난 성강이었지만 자신의 아비가 그리 할 걸 예상하였기에 성강은 그날부터 곡기를 끊고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성강의 어미가 이대감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집 그만 부리시고 성강이를 보내주세요. 이러다가 우리 집 장손이 죽어나가겠습니다. 내가 왜 가지 못하게 하는지 뻔히 아시면서 그리 말하는 게요.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허나 품 안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참에 세상을 한번 보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어요. 그리고 정 불안하시면 몰래 사람을 붙여 성강이를 돌보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부인의 말에 이대감은 마음을 꺾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그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결국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가 다녀올 때까지 부디 옥체보증하시옵소서. 그래, 너의 소원대로 해주었으니 어디 한번 실컷 세상을 보고 오너라. 아들이 세상을 보러 간다는데 왜 이리 칠칠맞게 눈물이 나는지. 이 어미는 걱정 말고 항상 몸부터 생각하거라. 절대 끼니를 거르지 말고 몸성이 다녀와야 한다. 눈물을 거두시지요. 소자는 이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집안에만 틀어박혀 세상 물정 하나 모르던 성강은 생전 처음 고을을 벗어나자 발걸음은 마치 나비가 날아가듯 사풍거렸으며 마음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간들간들하였죠. 플레음이 왜 이리 좋은지. 세상 만사가 이리 아름다웠구나. 내 그동안 집안에만 있었으니 이리 좋은 것을 몰랐던 것이야. 그렇게 한껏 들뜬 성강은 누군가 먼저 내어놓은 산길을 따라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갔으나 시간이 얼마쯤 지나고 나서는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도통 민가가 나오지 않는구나.
들뜬 마음으로 산길을 따라 걸었던 성강은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이것저것을 보며 걸었고 큰 길이 아닌 약초꾼들이 쓰던 작은 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내 그 길도 사라져버려 무작정 산길을 헤매면서 민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죠. 한편 그런 성강이의 뒤를 몰래 따라가던 사내가 있었는데 그 사내는 이대감 집에서 일을 봐주던 머슴이었고 성강이가 한양으로 가면서 변고라도 생길까 염려되어 이대감의 명으로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도령님이 위험하시겠는걸. 지금이라도 나가서 모셔야겠다. 그리 마음을 먹은 사내 머슴은 숨기고 있던 몸을 드러내어 성강이에게 다가가려고 하려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손으로 머슴의 입을 틀어막고는 시퍼렇게 날이 선 단도로 머슴을 위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 없이 대답해야 할 것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정체 모를 사내가 그리 말하자 입이 막혔던 머슴은 그저 연신 목을 끄덕였고 사내는 머슴의 입을 감싸고 있던 손을 풀고는 물었습니다. 넌 누구길래 저기 저 천둥 벌거숭이 같은 선비 뒤를 밟고 있는 것이야? 저는 저 선비님 집안의 머슴이온데 주인 대감마님께서 도령님이 염려되신다며 조용히 뒤를 따라가 지켜주라 하셔서 그러는 중이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인즉슨 저 선비집은 꽤나 있는 집안이고 세상 물정 하나 모르고 저렇게 길을 잃고 가는 것이렸다. 그럼 저 보찜에는 노잣돈이 넉넉히 들어있겠구나. 그 전에 너 또한 노잣돈이 넘쳐나겠지. 사내가 그리 말하자 머슴은 목이 달아날까 싶어 얼른 가진 돈을 모두 꺼내 주었고 사내는 머슴의 돈을 받아들자 그대로 주먹을 날려 정신을 잃게 했습니다. 이보시오. 초행길이라 길을 잃어버린 것 같소이다. 그러니 주막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겠소. 산길을 헤매고 있던 성강이에게 조금 전 그 사내가 나타났고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성강은 이제는 살았다는 생각에 반갑게 다가갔습니다. 헌데 성강이 다가오자 사내는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러 성강이를 쓰러뜨렸고 그대로 보찜을 들고 사라지는 것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욱신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소리를 지르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강이의 눈앞에 천상에서 내려온 듯한 젊은 여인이 성강이가 내지르는 소리에 놀라 뒤로 엉덩방아를 찌으며 나자빠졌고 넘어진 여인의 손에는 성강이를 닦아주던 물수건이 쥐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시길래? 아니 그것도 그것이지만 여긴 도대체 어디입니까? 내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경계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선비님을 발견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미루어 짐작할 때는 보찜이랑 선비님 옷이 누군가에게 뒤져진 걸 보면 산적에게 습격을 당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모시고 왔고요. 그리 된 것이구려. 고맙소 낭자. 내 지금은 가진 게 없으나 이 일은 꼭 나중에 보답하겠소이다. 여인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성강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면 크게 은혜를 갚아줘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있어 물었습니다. 헌데 낭자, 그 깊은 산에 어떤 연유로 지나가신 게요? 산길도 없는 그런 험한 산을 말이오. 그러자 여인은 얼굴이 잔뜩 어두워지더니 툭 하고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은 저희 여동생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자주 가던 곳이 생각나 추억이라도 해볼 요량으로 거길 찾았다가 우연히 선비님을 발견한 것이지요. 미안하오.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려. 산길을 헤맨 탓에 하루 온종일 굶었던 성강은 자신도 모르게 배에서 꼬르륵 거리는 소리가 났고 여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장하시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상을 내어 오겠습니다. 선비로서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니오. 그래도 내 염치불구하고 신세를 지겠소이다.
성강의 말에 여인은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잠시 뒤 언제 고아 놓았는지 침이 뚝뚝 흐르게 만드는 커다란 닭백숙 한 마리와 거기에 탁배기까지 올려 상을 내어왔고 하루 종일 쫄쫄 굶었던 성강은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선비님 그러다가 체하시겠어요. 탁배기도 한 잔 드셔요. 여인은 탁배기를 들고 수줍어하면서 성강의 빈 술잔에 술을 따라 주었고 성강은 흡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연신 따라주는 술을 들이켰습니다. 낭자도 한 잔 하시겠소. 어느 정도 배가 차자 그제야 이성을 찾은 성강은 고마운 마음에 여인에게 술을 권하였고 여인은 고운 손으로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오늘 같은 날에는 한 잔 먹고 싶네요. 아참, 오늘이 동생의 기일이라고 하셨지요. 예, 저희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둘이 한없이 의지하며 같이 살아왔지요. 비록 단둘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불행은 한순간에 찾아온다고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습격으로 동생이 세상을 떠나버렸지요. 아니 어쩌다가 그런 무례배 같은 사람에게 일을 당하신 게요. 세상이 그대에게 너무나 가혹하오. 그렇게 성강은 여인의 사연을 들으며 진심을 다해 위로를 해 주었는데 성강의 진심이 여인에게 와 닿았는지 어느새 여인의 두 눈에는 촉촉하게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낭자, 나 또한 형님들이 어릴 적 세상을 떠나고 나홀로 집안에 갇혀 외롭게 살아왔소이다. 그러니 슬픈 사연을 가진 우리 둘이 술잔을 채우며 같이 취해봅시다. 탁주 때문일까? 아님 측은지심 때문일까? 그것도 아님 동질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강은 난생 처음으로 여인에게 마음이 열려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하였고 용기를 짜내어 여인의 얼굴을 어루만지니 여인 또한 성강과 마음이 같았던지 가만히 눈을 감아 주었기에 둘은 그렇게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비님도 저를 떠나실 건가요? 둘만의 시간을 보낸 후 여인은 성강에게 물었습니다. 떠나다니요. 낭자는 나의 첫 여인이요. 헌데 내 어찌 그런 여인을 버리고 떠나겠소. 하오나, 선비님이 연유가 있어 여기로 오셨을 것이고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신 듯 보여 여쭈었어요. 몸을 파르르 떨며 자신을 두고 떠날까 염려하는 여인이 오히려 귀여웠던 성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길 온 연유는 보지 못한 세상을 보기 위해였으나 이미 내 세상을 만난 듯하니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소이다. 그렇기에 내 세상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그리 말하며 여인을 안심시켜준 성강은 몸이 부서져라 안아주었고 다음날 날이 밝아오자 언제 일어났는지 의관을 정비하고는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갑시다.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성강의 말에 여인의 얼굴은 환하게 변하며 대답 대신 품에 꼭 안겨왔습니다. 한편 성강이의 뒤를 따르던 머슴이 산적에게 당해 탈탈 털리고 나서 거짓골로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기에 이대감내는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성강이는 어찌 되었단 말이더냐? 그것이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요. 어허, 어찌한단 말이더냐?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야? 그리 계시지만 마시고 서둘러 사람을 풀어 선강이를 찾지 않고요. 내 아들 선강아, 제발 살아있어야 한다. 머슴이 이대감 부부네외에게 산적이 자신을 공격하기 전 성강이에 대해 물었다고 말하였기에 행여나 하나뿐인 장손이 산적의 손에 잘못된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오매불만 기다리던 아들 성강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소자 성강이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선강아, 내 아들 선강아. 성강의 어미는 마당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반겼고 이대감도 같이 뛰어나와
부인과 함께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헌데 비록 처음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거였지만 부모님의 반응이 너무나 과하였기에 어찌된 영문인지 성강이 물어보았고 이대감은 머슴을 보냈던 연유와 돌아와 들은 이야기를 모조리 말하였더니 성강은 슬그머니 같이 온 여인을 부모님께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소자가 살아 돌아온 것은 전부 여기 있는 낭자 덕이옵니다. 낭자가 없었다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죠. 고맙구나. 정말로 고마워.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성강이 여인에 대해 소개하자 그제야 같이 온 여인이 눈에 들어왔기에 성강의 어미는 여인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맙다 말하고는 집안의 여인으로 성강의 아내로 받아주었습니다. 오늘 죽었다 생각한 아들이 돌아왔으며 거기에 더해 이리 참한 며느리가 집안으로 들어왔으니 저자의 방을 붙여 누구라도 찾아와 먹고 즐기게 하거라. 이대감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부리는 머슴들에게 그리 명하였고 열흘이 넘도록 고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풀며 아들의 혼례를 성대하게 올려주었습니다. 성강이가 밤마다 저리 부인만을 찾으니 몸이 상할까 걱정이 되는구려. 저도 그 점이 걱정이에요. 하오나 어찌 말리겠습니까? 좋게 생각하시지요. 조만간 손주를 볼지 또 압니까? 혼례를 치른 성강의 내외는 신혼의 단꿈에 빠져 둘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을 매일 나누었는데 이대감 내외는 선천적으로 약했던 아들이 행여나 잘못될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 말고는 성강의 부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에 그저 좋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헌데 이대감 내외의 이런 걱정과는 달리 사내 머슴들 사이에는 성강의 부인이 들어오고 나서 커다란 술독이 생겼기에 너무나 기뻐하였죠. 오늘도 한잔해야지. 암 그래야지. 저기 저 독에 술이 마를 날이 없으니 어서 먹어 치워야 하지 않겠나? 성강의 부인은 사내 머슴들을 위해 한 가지 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부엌에 커다란 독을 갖다 놓고 거기에 술로 가득 채우게 하고는 머슴들이 마음껏 먹고 나서 술독이 비면 반드시 다시 채워 놓으라고 명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오늘까지 벌써 3명째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하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느 날 새벽 동틀 무렵 사내 머슴 한 명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그 후 몇 번이고 계속 일어나 머슴들 사이에서는 밤잠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아래 것들 입 단속을 철저히 하거라. 집에 3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좋으니 말이다. 이대감은 사람들의 입에서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 그런다는 소리가 나올까 싶어 부리는 머슴들의 입단속을 시켰고 추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가 지면 머슴들에게 돌아가며 보초를 서라고 명하였습니다. 집안이 흉흉하여 자네들이 고생이 많네. 아닙니다, 아시마님. 그래도 소인들이 이래하니 요상한 일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래 자네 말대로 이제는 집안이 조용해진 것 같으니 오늘은 저기 저 술독에서 술을 퍼와 한잔하게나. 내 안주거리도 같이 갖다 놓아라 일러 놓았네. 하오나, 대감마님이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온데. 사내 머슴은 입맛을 다시며 술독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지만 행여나 이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질까 무서워 술독은 그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게. 아버님이 뭐라 하시면 내가 막아줄 테니 걱정 말고 회포들 풀게나. 여인은 머슴들에게 그리 말하고 나서 자리를 떠났고 머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술독으로 달려가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저리 챙겨서 나가는 것이지. 머슴들을 만나고 나서 성강이에게 돌아온 여인은 서둘러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 하였고 힘을 다한 성강은 곧이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문득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기에 성강은 무거운 눈꺼풀에 힘을 주었습니다. 헌데 부인이 언제 일어났는지 일어나 뭔가를 챙겨서는 살며시 문을 열고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누가 들을까 발걸음 소리까지 죽여가며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부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와 슬그머니 성강의 옆에 눕는 것이었죠. 소피라도 보고 오신 geb니까? 부인이 밖으로 나가고 나서 다시 잠에 들지 못했던 성강은 부인이 옆에 와서 눕자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잠깐 바람을 쐬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주무셔요. 부인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말로 대답하자 성강은 몸이 고되었기에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사람들이 하나둘 깨자 한동안 조용했던 이대감내는 또 한 번 머슴이 죽어나갔기에 식솔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난리통을 피우게 되었지요. 겁도 나지 않습니까? 머슴들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단잠에서 깬 성강은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폈고 행여나 부인이 겁에 질렸을까 싶어 다시 방으로 돌아와 부인을 살피는데 부인은 겁에 질리기는커녕 웃고 있던 얼굴을 하다가 급히 표정을 바꾸면서 성강을 맞이하는 것이었죠. 소첩이 겁이 날 일이 왜 있겠어요. 저에게는 든든한 서방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도 겁이 나지 않는답니다. 그리 말하고는 싱긋이 웃으며 성강에게 안겨왔기에 성강은 이상한 기분을 애써 삼키며 부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부인을 안아주며 넘어갔지만 성강은 그때부터 마음 한쪽 구석에서 부인에 대한 의구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였죠. 이번에는 따라 가봐야겠구나. 다음 날도 한바탕 부부의 시간을 가진 후 깊이 잠에 든 척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실눈을 뜨고 부인의 동태를 살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달이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깊은 한밤중에 성강의 얼굴을 손으로 몇 번 휙 젓고는 잠에 든 걸 확인하자 부인은 슬며시 일어나 뭔가를 챙기더니 방문을 열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왜 저길 들어가는 것이지? 부인이 나가고 나서 성강은 얼른 일어나 부인의 뒤를 살금거리며 따라갔는데 부인은 곧장 부엌으로 가 술독에 술이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는 산의 머슴이 기거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뒤를 쫓던 성강은 부인이 머슴의 방에 들어가자 손가락에 침을 묻혀 구멍을 내고는 바짝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부인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머슴의 입을 벌려서 뭔가를 입으로 흘려 넣었고 머슴은 잠시 후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이내 멈추고는 세상을 떠나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저런 짓을 벌인단 말이더냐? 성강은 방 안에서 부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는 너무나 경악하여 자신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부정을 하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바닥에 그만 발라당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머슴의 마지막을 확인하고 있던 여인은 인기척에 놀라 급히 방에서 나왔고 뒤로 발라당 넘어져 있는 성강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성강은 조금 전 부인이 한 행동 때문에 놀라 입만 뻐끔거리며 비명도 내지르지 못하고 그저 버둥거리면서 뒷걸음을 치는 것이었죠. 일어나셔요, 서방님. 이제는 모든 걸 말해드릴게요. 버둥거리고 있는 성강을 여인은 다가가 일으켜 세웠고 모든 걸 체념한 듯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죠. 미친 신개입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게요? 부인과 방으로 들어온 성강은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기에 순간 분노하여 목소리를 높였는데 오히려 여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닌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었죠.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서방님만 아니었다면 저의 한을 전부 풀 수 있었을 것인데. 한이라니 갑작스러운 부인의 말에 성강은 자신이 모르는 사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망스럽다니요. 부인이 도통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소. 이미 일이 되었으니 전부 알려드리지요.
사실 전 서방님이 어느 때 자제인지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을 처음 만난 그날에 산적이 서방님을 공격한 것도 다 제가 사주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사주를 하다니요. 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어리둥절한 성강을 보며 여인은 서글피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해야 이 집안으로 들어와 복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제 하나뿐인 동생을 죽인 그 무례배가 바로 서방님의 아버님과 그날 따라온 산의 머슴들입니다. 부인의 말을 듣던 성강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자신의 아비가 그리할 까닭이 없었기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아버님이 머슴들과 함께 부인의 동생을 해할 연유가 없지 않소.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서방님이 어린 시절 병에 걸려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다 하여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적이 있으시죠? 갑자기 자신의 어릴 적 일을 묻자 성강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얼핏 들은 말로는 있다고 알고 있어. 허나 지금 이 일과 나의 어릴 적 일이 어떤 상관이길래 그리 묻는 것이오. 상관이 있지요. 아버님은 서방님의 병을 고치려고 사방을 알아보셨지만 고치지 못하였고 마지막 수단으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서방님을 고쳐달라 사정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무당이 방도를 알려주었는데 그 방도란 게 아무도 손을 타지 않은 순수한 어린 계집을 불에 태워 서방님 대신 혼을 올려보내면 반드시 차도가 있을 거라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수한 계집이 바로 저의 동생이었습니다. 부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지자 성강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부인의 말은 억측에 지나지 않소. 아무리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라지만 사람이 인두겁을 쓰고 그리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부인은 그 내용을 어찌 알고 하는 말인게요. 제가 똑똑히 보고 전부 들었기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슬피 울며 여인은 말을 이어갔는데 그날 무당의 말을 듣게 된 연유는 자신의 동생과 숨바꼭질을 하며 놀다가 마땅히 숨을 곳이 없어 무당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모르는 무당은 이대감이 찾아오자 방도에 대해 전부 말해 주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대감은 무당에게 방도를 들었을 때 사람이면 그리 할 수 없다는 생각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을 위해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에 휩싸였으나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구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려고 한들 어디 가서 계집을 구해온단 말이더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대감의 눈이 매섭게 변하더니 머슴들에게 소리치는 것이었죠. 저 계집을 잡아라. 뭐 하고 있는 것이야. 저 계집을 잡으래도.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언니를 찾으며 무당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이대감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날 그렇게 이대감과 머슴들에 의해 그 몹쓸 짓을 당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허면 아직 나랑 부모님은 아직 살아있는데 왜 전부 말해주는 것이오. 그리고 부모님을 해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 않았소. 저도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사실 서방님과 시어른들에게 복수를 할 기회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오나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서방님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기에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듯 어느새 저희 마음에 서방님이 들어와 한쪽 귀퉁이를 차지하더니 이제는 넘쳐흐르듯 전부 차지하셨습니다. 그랬기에 그 후로 동생의 원한을 갚고자 잠들어 있는 서방님을 해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연정이 저를 붙잡더군요. 하지만 동생의 원한도 풀어주어야 했기에 동생을 해한 머슴들만 그리 만든 것입니다. 여인의 말을 전부 들은 성강은 너무나 미안하여 숨이 턱하고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지금껏 어찌 혼자 참아오신 게요. 그리 말하고는 부인에게 다가가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여인도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내를 처음 꺼내었기에 감정이 차올라 서럽게 울었습니다. 헌데 한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던 성강은 불현듯 생각난 것이 있었는데 그건 자신이 마당에서 뒤로 넘어질 때 다른 머슴의 방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히는 걸 본 듯하였고 잘못 보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죠. 지금 당장이라도 부인이 한 일이 전부 밝혀질 수 있어. 그러면 부인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오늘 밤이라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소이다. 그러면서 가진 재물을 전부 꺼내와 부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요. 이거면 어느 정도 생활은 되실게요. 어서 그걸 가지고 떠나시오.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일까? 아님 여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남기고 싶어서 그런 건지 성강은 부인에게 다가가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고 마지막으로 부부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성강은 날이 새기 전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부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성강은 부모님의 방으로 찾아가 지난날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 어린 여인을 붙잡아 그리 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안단 말이더냐. 아들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란 어미는 눈이 커진 채 입도 다물지 못하였고 같이 들은 이대감은 곰방대를 연신 빨아대며 힘얼건 연기만 내뿜다가 체념한 듯 모든 진실을 아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그 여인을 그리 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강은 지금이라도 부인의 동생이 떠난 곳을 찾아가 사죄라도 하고 싶은 생각에 불에 탄 곳을 물어보았고 이대감이 말해주었기에 그 길로 바로 그곳으로 찾아가 진심을 다해 죄를 지내주며 여인의 원혼을 달래주었습니다. 미안하오. 이 보잘것없는 목숨 때문에 그대가 희생되었구려. 몰랐다고는 하나 어찌 그것이 핑계가 되겠소이까. 그러니 부족한 죄값은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속죄하며 살겠소. 혹여나 부족하다면 목숨이 다하는 그날 무간지옥으로 가 지옥불의 벌을 달게 받겠소이다. 그러니 부디 편히 잠드시길 바라오.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인의 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행여나 예전 살던 집에 여인이 있을까 생각하여 가보았더니 누가 불을 질렀는지 모두 타고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0여 년이 흘렀고 한양에 일이 있어 갔다가 다시 한번 부인이 살던 곳으로 가보니 웬 집이 떡하니 새로 지어져 있었고 거기에 사내아이 한 명이 어미로 보이는 여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계셨구려. 웃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소. 꿈에서도 잊은 적이 없었던 부인이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발걸음을 떼지도 못하고는 하염없이 부인의 얼굴만 쳐다보게 되었고 여인도 한참을 아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성강의 시선이 느껴졌던 것인지 얼굴을 들어 성강이 있는 곳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시선 끝에서 성강이가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자 눈물이 주르륵하고 흘러내렸고 그대로 뛰어와 성강에게 안겼습니다. 그 후 성강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지 아님 부인과 같이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대감도 세상을 떠나고 성강의 부부내외도 세상을 떠났을 때 사내 한 명이 대를 이어 성강의 가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